그랜저의 단종이라 사실 이게 체감이 안 되는 것도 맞고 지금은 워낙 잘 팔리고 있어서 상상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단종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그랜저의 상황을 보나 국제적인 추세를 보나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외면을 받는 건 당연하거든요. 시장에서 외면받는 제품을 기업이 계속 만들 이유도 없고 이렇게 판단되면 기업은 제품을 단종시킵니다. 그랜저도 마찬가지입니다. IG 시절에 17년 만에 북미에서 철수했고 이제 남은 건 우리나라 시장뿐인데 지금 이대로 가면 단종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전망하는 건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랜저 풀체인지 하면 품질 문제, 결함, 무상 수리, 리콜 이런 단어가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만 13건이나 되잖아요. 무상 수리 11건에 리콜 2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5개월 만에 벌어진 일들이란 거죠. 이건 전례도 없는 숫자고 그렇게 초기에 말이 많던 GV80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지난번 영상에서 리콜이나 무상 수리 횟수가 많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성차 업체별로 보면 독일 차들이 리콜 횟수가 가장 많았죠.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리콜 횟수가 한 차종에서 기록된 건지 출시 초기에 리콜 횟수를 얼마나 많이 기록했는지 한마디로 기간과 빈도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였는데 그랜저는 한 차종에서 출시된 지 5개월 만에 결함 건수 13건을 기록한 거고 어떻게 보면 정말 큰일인 거죠. 그래서 리콜 대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2021년에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 대수가 역대 최다라서 불명예스럽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반대로 봅니다. 리콜 건수가 많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제조사가 얼마나 문제에 관심이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전자 장비도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오히려 제조사의 제품 관심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는 단순히 리콜 건수만 집계할 게 아니라 출시일 대비 리콜 건수 같은 걸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롭게 출시된 차종 몇 개를 대상으로 1년간 얼마나 리콜이나 무상 수리 건수가 많았는지 이런 걸 비교할 수 있어야 자료가 더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리콜이라는 건 출시된 지 수년 된 차들도 포함되는 거라서 초기 품질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나타내려면 이런 새로운 개념의 데이터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일단 그랜저는 이유를 막론하고 최악의 초기 품질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유독 그랜저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 이겁니다. 문제도 엄청 다양하죠. 헤드램프가 안 들어오는가 하면 시동이 꺼지고 변속도 안 되고 충돌 방지 장치가 오작동하고 심지어는 조립 불량도 있었죠. 메모리 시트가 있는 차인데 버튼이 없는 채로 출고가 됐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무상수리 내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단 현대차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거나 한 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현상들을 가지고 추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전자장비 증가에 따른 오류 증가설인데 공식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이론이 아닌 가설이라고 표현을 하자고요. 그랜저는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도 다른 차종들보다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그 종류와 숫자가 더 늘어났다는 게 가장 큽니다. 하다못해 이제는 문 손잡이도 전자식이잖아요. 여기에 커넥티드 카 시스템에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 흔히 말하는 OTA까지 본격화되면서 오류의 가능성도 더 많아졌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현대차 전형직 연구원들 말에 따르면 도로 테스트도 감소했다면서요. 전자장비가 많아짐과 동시에 이런 오류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반대로 줄어드니까 테스트 과정에서 충분한 발견을 하지 못한 채로 출고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훨씬 다양한 환경과 조건으로 운행하는 차주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약점이 뭐냐면 플랫폼은 여전히 3세대 플랫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최근에 풀체인지 됐다고 해서 플랫폼까지 싹 바뀐 게 아니거든요. K8하고 똑같은 3세대 플랫폼이고 이 말은 결국 기본적인 설계와 뼈대는 똑같은데 왜 유독 문제가 심각하냐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 부족 설로 이어지는 겁니다. 기술력이 뒤처져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많이 됐고 이런 게 이제 내연기관 차량은 기존에 있던 기술들하고 조화를 이뤄내야 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호환성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고 출시를 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테스트 감소랑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번 그랜저는 단순히 전자장비만 늘어난 게 아니죠. OTA랑 커넥티드 시스템이 본격화됐다는 건 소프트웨어의 비중 자체가 훨씬 커졌다는 소리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게 이건 결국 뇌가 처리하는 일의 양이 너무 많아졌다는 소리거든요. 각 그랜저 같은 차들이 엔진룸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잘 굴러가는 건 기계식 장치가 중심인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 나오는 차가 뇌 하나로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일의 개수가 100개라면 각 그랜저 시절에는 많아야 5개에서 10개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건데 현대차도 이제 도메인 컨트롤 유닛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게 뭐냐면 일종의 통합 시스템인 겁니다.
예를 들면 주행 관련 장비라는 그룹이 있을 거고, 공투장치 관련 그룹이 있을 거고, 미디어 장치 관련 그룹도 있을 거고, 자율주행 장비 그룹, 커넥티드 시스템 그룹, OTA 장치 그룹, 이렇게 그룹별로 장치가 있잖아요. 이걸 그룹별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 제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K8하고 동일했지만 소프트웨어의 비중이라던가 일처리를 하는 방식이나 설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라던가 환경이나 조건을 설정하는 과정도 새로워져야 하는데, 이런 게 미흡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랜저의 리콜 횟수가 얼마나 많은 건지, 이걸 또 상대적으로 비교할 만한 자료가 없었잖아요. 아예 똑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략 체감 정도는 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가 분석한 자동차 리콜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거냐면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회의 리콜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발표한 거라고 합니다. 모든 브랜드와 모델 전반에 걸쳐서 자동차의 수명 동안 진행되는 리콜 횟수는 평균 4회라고 합니다. 그랜저는 이미 5개월 만에 평균치의 절반을 채운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건 이제 리콜이 가장 많은 모델 순위를 나타낸 자료거든요. 5위권을 보면 테슬라가 압도적입니다. 30년 동안 예상되는 리콜 횟수가 많게는 60회를 넘는다고 하고, 평균 리콜 횟수랑 비교하면 15배 넘게 많다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 추리할 수 있는 건 OTA 서비스가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OTA는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선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활용해서 새로운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그랜저는 결국 단종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국내 판매량이 1등입니다. 그런데 판매량이 많은 게 단순히 보면 좋을 수 있지만, 문제는 판매량이 많다는 건 차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죠. 만약 결함 하나가 발생했어요. 어떤 차는 판매량이 2,000대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건 2,000명의 차주들이 문제를 겪는 거고, 그랜저처럼 연 판매량이 10만 대 정도 되는 차는 못해도 수만 명의 차주들이 겪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지금 이걸 현대차도 견제해야 하는 이유가 다른 제조사들이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회사 대 회사로 싸우는 게 아니라 차종별로 싸웁니다. 중형 SUV는 KG 모빌리티가, 소형 SUV는 한국 GM이,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게, 판매량은 1등이 맞지만 이게 전혀 찝찝하지 않은 완전 깨끗한 1등이냐, 그리고 가격 상승의 명분을 제대로 만들었냐, 이런 걸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풀옵션 가격이 5천만 원이던 게 이제는 6천을 넘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정작 초기 품질 문제가 역대급으로 많습니다. 이걸 보고 가격 상승의 명분을 충분히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좀 과감한 전략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예를 들면 GM이 볼트 라인업을 단종시키기로 결정한 거 아시나요? 이게 2016년에 공개된 이후로 7년 만에 볼트 EUV는 2021년에 공개된 이후 2년 만에 벌어진 일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터리 결함 때문에 대규모 리콜이 진행됐잖아요. 국내에도 출시가 됐고 세금 혜택을 받으면 2천만 원대로도 구입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던 차거든요. 미국에서도 가장 경제적인 전기차로 알려지면서 판매량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데 배터리 결함 때문에 리콜만 2번이나 진행됐고, 이렇게 리콜된 차만 14만 2천 대에 달합니다. 아예 생산을 중단했다가 작년 4월에 다시 생산에 들어갔는데, 품질 이슈가 판매량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 회사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주면서 올해 단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영원히 잘 나가는 제품은 없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사례인 거죠. 그랜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창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굳이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세단을 타던 사람들이 SUV로 넘어가는 사례도 많잖아요.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대안은 대형 세단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5개월 만에 이렇게나 많은 품질 이슈가 발생했다는 건 단순히 그랜저 판매량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볼트처럼 회사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미 치명적인 문제도 충분히 발견됐습니다. 시동 꺼짐이나 변속이 안 되는 문제가 대표적일 겁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죠.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고, 이게 소비자들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면 판매량에 감소할 거고, 회사에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면서 충분히 단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새로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지금 그랜저 정도면 다음 모델 출시를 뒤로 미루면서 지금 팔리고 있는 그랜저의 문제를 더욱 집중해서 파악하고 해결하고, 다음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테스트 기간을 몇 배로 늘리는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